그대 자신에게 충실하라. 때는 1904년 여름이었다. 당시 클레멘타인은 19살이었는데 그녀는 크루경 부부가 마련한 무도회에서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 이때 처칠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는 1874년에 조부모의 집에서 랜돌프 처칠 경과 미국 미녀인 제니 제롬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의 하나였다. 학교 시절은 이렇다 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는 샌더스터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비극적인 병으로 45세를 일기로 1895년에 사망함으로써 화려한 정치 생활은 돌연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얼마 후에 윈스턴은 기병연대인 제4 경기병의 장교로 임관되었다. 그 다음 해에 제4 경기병 부대는 인도에 배치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지식을 함양해야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독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보내주는데 애를 먹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친구인 세인트 헬리어 부인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전투가 끝나자 그는 인도로 다시 돌아와 이집트 종군에 관한 글을 썼다. 1899년에 그는 군에서 나와 랭가셔에 있는 올드햄에서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이해 보호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랭가셔의 경기병 부대에서 장교로 임관을 받고서 케이프타운으로 향했다. 여기서 그는 소설에도 나올 만한 용맹성을 발휘했다. 이 보호 전쟁에서 그는 포로가 되어 프레토리아의 포로 수용소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는 1년의 모험 끝에 탈주에 성공하여 일약 영웅이 되었다. 처칠은 1900년 6월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올드햄 선거구에서 다시 출마하여 당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1901년에 그는 의회에서 전혀 연설을 했다. 그 후 약 3년 후에 처칠은 클레멘타인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1904년 봄에 그는 또한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보수당의 관세 개혁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함으로써 보수당을 탈당하고 자유당에 입당했다. 자유당원들은 처칠을 환영했으나 보수당은 그를 배신자로 몰았다. 그러나 나이 30에 그는 친구와 신봉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논란이 되는 인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윈스턴은 어머니와 함께 무도장에 갔다. 문간에 혼자 서서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랜돌프 부인도 알지 못했으므로 누구인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곧 어머니는 그녀가 친구의 딸인 클레멘타인 호지어라고 말해 주었다. 따라서 랜돌프 부인은 클레멘타인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소개가 끝나자
처칠은 클레멘타인에게 춤을 추자고 제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당황했고 굴욕을 느꼈다. 이 무도회가 있기 전에 클레멘타인은 처칠에 대해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잠깐 동안의 만남은 클레멘타인이나 처칠에게 이렇다 할 인상을 남겨주지 못했다. 클레멘타인은 유쾌한 마음으로 그를 경멸했으며 처칠은 그저 한 여자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약간의 인상을 받은 것뿐이었다. 이 몇 년 동안에 처칠은 몇몇 아름답고 영리한 여자들과 사귀었다. 그는 인도에 있을 때 파멜라 플라우든이라는 여자와 첫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1902년에 리튼 백작과 결혼했다. 얼마 후에 대단한 미녀이자 재산 상속녀인 뮤리엘 윌슨이라는 여자가 그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처칠은 이 여자와 결혼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으나 그는 이 여자한테서 거절당했다. 처칠은 또한 에틸 베리모어라는 유명한 여배우에게도 프로포즈를 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정치에 취미가 없었다. 처칠은 아름답고 발랄한 여자들과 사귀기를 좋아했으나 여자들에겐 인기가 없었다. 그것은 그가 여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정치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생애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1906년 4월에 클레멘타인의 사촌인 실비아 스탠리가 앤더니 헨리와 결혼했는데 클레멘타인은 그녀의 들러리를 써주었다. 실비아는 결혼하기 조금 전에 팔을 다쳐 붕대를 감고 다녀야 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그대로 참았다. 실비아의 인내는 시드니 필과 비밀 약혼을 한 바 있던 클레멘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클레멘타인은 만약 자기도 결혼 전에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실비아처럼 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시드니 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은 진실한 사랑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비아가 결혼한 후 클레멘타인은 곧 파혼해버렸다. 그러나 이 해에 클레멘타인은 자기와 나이가 거의 2배나 되는 라이언을 얼이라는 사람과 갑자기 약혼했다. 그는 나이가 40세로서 돈도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블렌치 여사는 이 약혼을 달갑게 생각지 않았다. 아마 블렌치 여사는 라이언을의 세속적이고 격식을 좋아하는 태도가 클레멘타인의 자연스러운 성격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시드니 필과 파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급작스럽게 약혼했다는 것은 블렌치 여사를 불안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블렌치 여사는 딸의 결심을 알아차렸다. 라이언을 얼과의 약혼은 1906년 15일에 발표되었다. 약혼이 발표된 지 며칠 후에 블렌치 여사와 클레멘타인은 옛 친구인 샤를 라보쉐르와 같이 미리 준비된 휴가를 떠났다. 라보쉐르 부부는 라이언을 얼도 초청했다. 클레멘타인은 2주 동안 약혼자와 같이 사귀면서 심각한 의혹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해 말에 블렌치 여사는
오길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클레멘타인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약혼에 혹시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 애는 그저 말하기가 두렵다고만 하더군요. 제가 곁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약혼은 파혼시켜 버렸어요. 호지어 가족은 매년 행하던 에얼리에 대한 방문을 할 때가 왔다. 그러나 금년에 클레멘타인은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할머니를 방문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클레멘타인이 어리석고 즉흥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도 레나 화이트가 클레멘타인을 초대하여 클레멘타인은 할머니 댁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